선선한 날씨 덕에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요즘. 이곳에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걷기조차 힘들어 보이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지만 열심히 운동하는 주인공. 땀까지 뻘뻘 흘리는 모습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단순히 살을 빼고 싶은 게 아니라 살기 위해 걸어야 한다는 올해 52살의 김소영 씨입니다. 옛날에는 걷는 걸 잘 걸었는데 이제 살찌면서부터 좀 걷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걷는 거라도 해보려고 그래요. 40대부터 찐 살을 관리하지 못해 시작된 비만. 살은 점점 불어나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살이 찐 이후부터 멀쩡하던 곳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무릎이 안 아팠는데 살찌고 무릎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살 좀 빼려고 이렇게 걷는 거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힘들고 아프네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살 빼야 돼요.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나섰던 운동. 하지만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인대를 다치는 바람에 움직임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출산 전에는 57kg 나갔었는데 출산 후에 찐 살이 거의 안 빠져갖고 좀 많이 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가까이 찐 거는 거의 한 100kg 육박하는 90kg 후반대 나가고 있어요. 근육량이 많아 건강했던 그녀. 한번 살이 찌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한 5, 6년 동안 패스트푸드를 안 먹던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어요. 뭐 그게 이제 남는 음식이니까 한꺼번에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한두 조각 남으면 피자 한두 조각 남으면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먹기 싫은데 또 먹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지면서 바깥 활동이 어려워진 소영 씨. 그럼에도 살을 빼야 하니 집안에선 일상이 운동입니다. 하지만 살을 빼는 건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다시 찌기를 반복.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요 근래에는 75kg 나갔다가 지금 96kg까지 나갔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음식 조절했을 때는 조금 빠지는 거 같더니 이제 뭐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뭐 저녁을 좀 먹거나 이것저것 많이 먹거나 이러면은 또 더 쪄요. 몇 번의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감량 효과는 그때뿐. 마치 뚱뚱했던 몸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듯 체중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아예 작정하고 다이어트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몸무게도 이제 기록하고 가계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기록해서 만약에 좀 과한 거를 먹었다, 뭐 당류가 많다던가 아니면은 육식을 많이 먹었다던가 이럴 때는 조금 줄이고 야채를 조금만 늘려서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살이 찌면서 약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망가졌던 겁니다. 요요를 반복하던 어느 날 찾아온 극심한 두통. 이후 시야까지 흐려지는 증상이 생긴 소영 씨. 경동맥 협착증에 뇌경색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뇌경색 판정을 받던 날부터 꾸준히 해온 다이어트. 그동안의 식습관을 버리고 식단 조절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단백질은 두부로 많이 먹고요. 야채는 샐러드, 지금 식단은 아예 육류는 아예 배제했는 거죠. 살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다이어트. 때문에 그녀의 식탁은 늘 조촐합니다. 매일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 식단도 꾸준히 실천 중인 소영 씨.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은 거르고 아침 겸 점심으로 이제 오후에 먹고 저녁에 또 한 끼 먹는데 이제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과연 소영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심각한 선생님의 모습에 불안함이 밀려오는 소영 씨. 결과를 보니까 초고도 비만인 상태에다가 당뇨병 전 단계도 있고 고지혈증도 같이 있는 상태네요. 당뇨 전 단계에서 5년, 10년 안에 당뇨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혈당을 좀 관리해 볼게요. 당뇨 지금 제가 전 단계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뇨 수치까지 오른 소영 씨의 건강. 무엇보다 그녀가 궁금해했던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김소영님은 이미 경동맥 협착증, 당뇨병 전 단계 등 비만 합병증이 시작되었고 요요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장내 환경의 균형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내 환경을 체크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장내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은 비만을 비롯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 속에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균들의 조화가 비만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는 장에 존재합니다. 장은 외부에서 침입한 염증이나 독소와 같은 유해 세균을 막고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장 속의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증가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열량 소비가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열량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쉽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실제로 비만인의 경우 정상인에 비해 유해균이 20% 이상 증가, 유익균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초고도 비만인 실제 김소영 씨의 장내 세균 비율은 어떨까요? 유해균의 비율이 72%, 유익균이 28%로 유해균이 많은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무리한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이면 다시 요요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반복되는 요요는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요요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중이 더 늘어나는 것은 물론 비만 합병증의 위험까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돌연사로 불리는 갑작스런 심장마비 사망 위험률은 3.5배,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 사망 위험률은 1.7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의 체중이 감소하자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만하지 않으려면 이 장내 세균들이 황금 비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 비만균이 증가해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탄수화물의 단당류 비율을 높이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한번 비만해진 이상 장내 미생물 균총 역시 과거 뚱뚱했던 비만 기억을 갖게 되면서 요요 현상이 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요요를 겪은 주의 장내 미생물 균총을 정상 체중의 주에게 이식한 결과 비만 기억 균총으로 인해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유도한 비만 동물에게 예전처럼 고열량의 먹이를 주면 예전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그 이상 체중이 늘면서 요요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듭되는 다이어트 실패,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요 없는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제 장 건강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